요즘 주식이 급등락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제가 지인들한테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처음 물어봤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너도 하이닉스 해? 너도 삼성전자 있어? 이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건 개별 종목으로 얼마나 빨리 많이 돈을 버느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를 때는 좋은데 주식이 빠지면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많이 납니다. 특히 요즘 코스피 200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주식이 요즘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물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주식은 원래 맞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왜 개별 주식 대신 S&P 500과 나스닥 100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주식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왜 개별 주식이 어려울까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주식 투자하면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지인을 통해 듣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또는 커뮤니티, SNS, 스레드를 보면 이게 좋대, 이거에 얼마를 하시면 나중에 차가 바뀝니다, 사는 집이 바뀝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좋아 보이는데? 혹하면서 그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면요. 내가 좋아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질 때는 이미 그 정보가 시장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주가는 미래에 좋은 호재, 이런 것들이 선 반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미 미리 다 사놓고, 저처럼 우리같이 개인은 그 마지막 최고점에 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100% 다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정말로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자로 매번 수익률이 좋은 전문가들도 많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미국에서는 주식 전문가라는 말이 없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나는 주식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면 월가에서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보다 조금 더 정보가 많고, 그리고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몇 번 맞췄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본인을 더러 전문가라고 하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하고 따른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수십 년 데이터를 보면 펀드 매니저들 중에 10년 이상 꾸준히 시장의 평균을 이긴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1, 2%는 정말로 2배, 3배, 5배, 10배 이렇게 된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죠. 그런데 전문가 안에서도 그런 수익률을 내는 건 정말로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인 우리들이 그 수익률을 낸다고 하는 건 정말로 극소수이고, 수익률이 조금 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손해를 볼 확률이 높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직업인 사람들도 그런데 저희 같은 개인 한 사람이 종목을 골라서 시장을 이기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서 모두가 오를 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오를 때는 너도 나도 주식 얘기하고 안 하면 바보 같고, 그리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근데 저거 하면, 주식하면 쉽게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물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급락을 맞기도 해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레버리지를 써서 원금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빚이 쌓여서 쉽게 말해서 나 한강 간다, 이제 한강 갈 거다 라고 말하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식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로 위험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 큰 변동성을 겪으면서 느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급등락이 이런 이유다 저런 이유다 라고 하지만 100%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도 없을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정말 많은 수억 명의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시장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와 이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이슈들을 맞추고 이해하고 미리 선 반영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돈을 벌겠다. 개별 주식에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의 정말 무서운 점은요. 돈을 잃는 것만이 아닙니다. 급등락이 사람한테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샀는데 30%가 올랐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역시 주식 이렇게 하는 거지. 나 주식 좀 할만한데? 나 주식 좀 잘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가 올랐다가 20%가 빠졌어요.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여전히 플러스예요. 그런데 마음은 마이너스가 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분명 돈을 번 것 같았는데 그 돈이 내 돈 같았는데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거를 손실 회피라고 하는데 1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할 때마다 내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밥 먹다가도 차트를 보고요. 자다가도 핸드폰 켜고 말 그대로 주식이 저희의 일상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음의 병이 찾아와요. 감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겁나서 너무 빨리 판다거나 반대로 손실을 만회하려고 쉽게 물타기를 하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더 무리하게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로 이어지냐면요. 돈도 잃고 마음도 지치고 병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은 도박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주식에 발을 담그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의 마음도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접근하는 방식이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저희가 알아야 할 게 그런 식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다가 지쳐서 나오거나 훨씬 더 큰 손실을 맞이하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S&P 500을 선택했을까요? 일단 S&P 500이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대표 기업 500개를 한 번에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런 회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1등부터 500까지요. 쉽게 말해서 한 종목에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망해도 내 투자가 망하지 않아요. 500개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더 잘 되는 회사가 그 자리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고를 필요가 없고 그 지수가 알아서 그 시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로 계속 갈아 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개별 주식은 한두 달에도 몇 배씩 오르는데 S&P 500은 너무 지루하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개별 주식이 몇 배 오르는 경우도 정말 있고 그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도 정말 간혹 있지만 그게 나한테 일어날 확률이 정말 낮다는 걸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잘 골랐다고 해도 오를 때까지 들고 있는 경우도 적고요. 그리고 정말 올랐다고 해서 잘 파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급등락을 맞고 그 수익을 다 챙기는 경우는 정말로 드물어요. 반면 S&P 500은요. 단기간에 몇 배 오르는 드라마틱한 수익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 100년 가까운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10% 안팎의 수익률을 꾸준히 냈어요. 그런데 그 수익률이 그냥 수익이 아니라 복리로 10%의 수익률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20년 이상 이 주식을 들고 있을 때 20년 구간에는 손실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거든요. 빨리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에게는 지루하겠지만 장기간 봤을 때는 안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요즘 코스피 지수가 1년 동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또 그래서 많이 지금 조정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코스피보다 S&P 500을 위주로 하는데요. 제가 그랬던 이유는 코스피 200을 못 믿는다기보단 제가 코스피 200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에게 추천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지난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박스피인 거 아시죠? 그러다가 갑자기 요 몇 달간 크게 올라서 사람들이
역시 코스피에도 기회가 있어 라고 말을 하셔요. 그래서 뒤늦게 코스피에 많이 오셨지만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조정, 하락을 맞고 많은 사람들이 역시 코스피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많이 떠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안정적인 S&P 500이 저에게 맞다는 판단을 해서 S&P 500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S&P 500이 더 안정적일까? 그리고 왜 장기 투자에 S&P 500이 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어요. 그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법니다. 여러분 핸드폰 뭐 쓰세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애플 쓰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것처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지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반면 코스피는 특히 요즘은 반도체 기업 2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건 코스피의 반도체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글로벌 전체의 성장을 담아내기는 아직은 조금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투자를 하기로 했다면 어떤 지수를 선택하느냐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버핏의 자산이 어떻게 성장했나 그 흐름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젊은 시절 번 돈보다 60대 이후에 자산이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50대까지 모은 건 전체 자산의 정말 일부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그 대부분이 그 이후에 복리 효과로 쌓인 거예요. 복리는요, 초반에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정말로 커집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어린 시절 눈을 굴려보셨을 때 아실 거예요. 정말로 작은 주먹만한 눈을 바닥에 대고 굴릴 때 조금 커지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굴리다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진짜 큰 눈덩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버핏은 그런 원리로 세계 1위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천재적으로 종목 선택도 잘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 복리가 수십 년 동안 적용됐기 때문에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워렌 버핏 같이 연평균 수익률 20% 가까이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S&P 500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장 빠르게 벌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저도 있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해지면 판단력을 잃기도 쉽고요. 단순히 좋아 보이는 종목에 혹해서 무리하게 들어가고 또 떨어져서 손해보고 그러다가 또 다시 오르면 뒤늦게 또 샀다가 또 후회하고 그러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분명해야 해요. 저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0년, 20년 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있었던 그런 급등락에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내릴 때 사모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어떤 한 사람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서 자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결국 이 이야기입니다. 주식 시장을 100%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 주식의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문가도 못 맞추고요. 기관도 못 맞추고 외국인도 못 맞추고 우리도 못 맞춥니다. 그런데 그걸 맞추려고 애쓰니까 손해를 보고 또 지치게 되고 일상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 지루하더라도 꾸준히 시장 전체를 사 모으는 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이고 그게 안정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급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